보통 아이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이르면은 초6에 어떤 비정규 루트로 저희 학원에 들어온 애도 있어요. 지금 막 고등학생 되고 막 그랬는데, 보통은 애들이 이제 학원이 한 위치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고등학교까지 가서 이제 졸업해서 나가는 애들까지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제 생각이고 제 경험일 뿐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먹고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내부에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하필 그게 조금이라도 요만큼 불씨가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의 기질 안에 그게 어떤 충격으로 그게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 막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요,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땅속에 묻혀 있던 게 막 갑자기 이렇게 부양이 일어나면서 위로 떠버려요. 이게 실제로 이제 토진 실험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트라우마국,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 내부에 있었던 어떤 본성이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사춘기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원초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심리가 바깥으로 저는 이렇게 뛰쳐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어하는 능력이 됐던 애들은 좀 그걸 유하게 나는 거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걸 제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기질적인 문제가 원래부터 있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제어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보통, 요즘에는 많이 뭐라 안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자꾸 말대꾸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커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잡으면 좀 늦어버리거든요. 처음에 말대꾸를 했을 때 초장에 회 떠먹어야 돼요, 진짜. 예,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장에 비벼 먹어야 된다, 애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뭔가를 바뀐다는 거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충격을 주셔야 되고, 많은 모험을 걸어야 그나마 사람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라는데, 그게 기대치만큼 안 바뀌어요. 저는 적어도 한 12살 이전에는 아이들의 어떤 기본기나 이런 거를 좀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경험이지만 어떤 분들은 과격하게 얘기한다, 어떻게 얘기한다. 그래서 사회 나가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과격하게 얘기할 게 별로 없고요. 그냥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는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무례한 사람들이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이제 과격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는 보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백화점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희 그 집안 꼬맹이가 저 먹이고 싶다고 되게 이렇게 왁자지 거라고 좀 사람 많고 막 붐비고 막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은 데를 이렇게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가 엄청나게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보인 적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사과는 하긴 했는데, 그걸 바꾸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냥 돈 더 주고 더 좋은 데서 먹겠다라는 주의라서. 어쨌든 그런 개념이잖아요. 사람이 잘 바뀌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근데 어렸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걸 바꾸는 걸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애들이 보면 이제 크면서 중학교 때 이제 안 바꿔주면 고등학교 때는 다 그렇게 가다가 끝나는 거야.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해. 애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는 망했어요, 어차피 저는 글렀어요, 어차피 저는 안 할 거예요.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안 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의미가 별로 없어. 얘네들한테 뭘 가르친다는 게,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으면 옆에서 가르치려는 사람이 굉장히 기빠지거든요. 중학교까지는 그냥 이 새끼야 이런 게 되는데,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그러고 내일이 아니라 개일이야, 개일. 개의 공부라고. 근데 야, 열심히 한번 해볼까?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글렀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진짜 수억을 줘도 얘를 시켜 먹을 수가 없어. 고등부 내용은 진짜 답이 없어. 어제도 제가 모의 테스트를 봤어. 근데 어떤 특정 파트는 이해를 잘했어요. 근데 절반 정도의 파트를 이해를 아예 못한 거야.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물리학이. 그래서 제가 애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도 넌 특정 파트를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눈빛이 저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돼도 기말이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가. 그랬더니 눈빛이 살아있더라고. 이런 애들은 시킬 수 있거든요. 엄마들 같은 경우는 내 새끼니까 이거를 못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꾸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고등학교 딱 들어쓰기 시작하면서는 못 바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힘들어. 근데 말 안 들어.
학부모님들이. 분노 조절 잘해라는 분께서 그냥 안 하게 냅두면 안 돼요. 지 인생인데 잘 살든 못 살든 그토록 알아서 하고 싶어 하는데 알아서 하게 냅두면 안 되나요? 저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 부모 마음 모르겠어요. 나중에 고생 신나게 해봐야 정신 차리지. 돈이 목적이라면 꼭 공부를 해야 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거에도 먹고만 살면 되지. 그게 걔네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저는 공부는 극기, 자기 극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극기는 수양이라 아무나 못하는 게 맞고요. 그럼 그만한 역량과 소양이 없는 사람을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세상의 이치인 거 아닌가요? 그릇이 원래 고만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릇 키워주겠다는데 싫다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 주변에 보면은 자식을 낳았다가 이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자식 안 낳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걸 이 마인드를 자식을 낳았는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 얘네들이 원래 낳을 때는 사람으로 낳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종이 변화해요. 거머리 새끼가 돼. 그러니까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나가는 거야. 사람을 미리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성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걸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뭐 천성이 어쩌다. 어떤 애들은 뭐 공부도 유전이고 노력도 유전이고 다 지 엄마 탓이 아니고 그냥 지 아빠 탓이고 아니고 그냥 지 탓은 한 개도 없어. 이 빠가사리 새끼들은 아주 그냥 역겹고 초라해 미치겠어요. 이런 논리 갖고 있는 사람들.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유전자 조작으로 동생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본인은 그냥 자연적으로 출산을 했어요. 근데 애초에 DNA에 박힌 걸로 사람 신분이 결정나는 거야. 회사 취업도 그렇게 결정나고. 형은 자연 출산이잖아요. 유전자에 얼마 못 가서 죽을 거다. 키도 얼마까지밖에 못 클 거다. 그래서 안 좋을 거다. 체력도 안 좋을 거다. 다 써있잖아요. 유전자에. 근데 그거를 쇼를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키 크는 수술까지 했어요. 다리를 연장을 해서 거기서 보면.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 원래는 청소만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위조 신분을 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로는 에이스인데 이 사람이 무슨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국가에다 보고를 안 한 상황이야. 회사에 들어갈 때 보면 홍채 인식부터 피검사, 소변검사 다 해요. DNA 검사를 싹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매일 이제 각질부터 시작해서 본인 각질, 손가락에다가 피 한 방울씩 이렇게 찝어놓는 거예요. 들어갈 때 손가락을 이렇게 딱 갖다 대는 장면이 나와요. 피를 채취해서 들어가. 그래서 DNA 확인이 되면 출입이 가능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사를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에이스로 추앙을 받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닷가에 갔는데 비가 내려요. 이제 동생은 유전자가 이제 최고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형사가 된 거야. 그래서 형이 의심스러워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이제 수영을 하는 거야. 저 끝에 있는 부표가 있어요. 그 부표까지 비가 오는데 수영을 해서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수영을 해요. 형은 자연인이고 동생은 유전자 조작으로 나온 에이스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형이 이겨요. 그 형이 이기는데 동생이 나중에 물어봐요. 형이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니까 형이 하는 말이 너는 돌아올 체력까지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죽을 각오로 저 목표만 향해서 간다고. 유전자만 갖고 그렇게 난리를 필 거면 제가 지금 저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기서는 제가 굳이 막 여러 가지 더 딥하게 밝히진 않지만 그거 주접입니다. 주접이에요. 일반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뭐 진짜 경계선 지능인들 이런 사람들 아닌 이상 너 그거 개소리예요. 그거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고 본인 자신도 그냥 값어치를 안 두는 거야. 그냥 너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 껍데기일 뿐인 거야. 너는 그러면 엄마 아빠의 피조물일 뿐이고 엄마 아빠로 태어난 그냥 살덩어리일 뿐인데 왜 네 의견이 있고 너에 대한 인격의 개념에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렇게 따지면 그지?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위기가 닥치는데 또 다른 조력자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가타카라는 영화를 보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라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의지 또한 또 연병들을 떨겠지. 의지 또한 그것도 유전이다. 도대체 그럼 본인의 인격도 어차피 유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러면 본인의 인권은 굳이 존중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DNA 덩어리 아니야? 단백질 덩어리? 돼지고기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중에 애가 알아서 지 인생 책임지는 거다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진짜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아가시더라고 제가 주변에 보면. 이땡땡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방송도 3번 듣게 했어요. 어제 학부모 참관 수업 갔더니 나름 대구 수성구이긴 하지만 보이는 애들만 보이는 발표하는 것만 봐도 남다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영상에서 해주신 선생님 말씀처럼 너무 일찍 재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제 드디어 9시 자기 시작했어요. 9시에 자는 게 일이 어려운 일이었나요? 그 영상 뒤 꼬박 반년은 걸린 듯해요. 대신 새벽 공부를 포기하고 6시 기상입니다. 학원을 못 보내니 초등 인강으로 수학 듣고 영어학원 다니기 위해 무진장 애쓰며 9시 취침 중이에요. 그때 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자서 문제될 줄은 몰랐거든요. 매일 꾸준히 올리시는 영상 감사한 마음으로 봐요. 그리고 그 영상 보며 저도 어쩌다 오늘은 진짜 일하기 싫은데 하면서 지각하지 않고 일하러 가네요.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수면교육 시키잖아요. 그 수면교육을 위해서 집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녁에 막 소음도 안 내고 애가 그 시간 되면 좀 자게 해주고 그게 어렸을 때 그 자세를 해놓고 있어도 핸드폰이 이제 첨가되는 순간 와장창 무너져 내린 게 그거거든요. 아주 새벽까지. 아이들이 분명히 내가 제어를 잘 하고 있고 뭐 어플 깔고 다 보고 있는데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해. 체력이 떨어졌나가 아니라 그 새끼 밤에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밤에 태블릿이나 이런 거 켜놓고 아니면 이제 그림 그리고 앉아있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이게 어머니들이 그 한쪽을 너무 막아놔서 그래요. 뭘 막아놨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보상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주니까 애들이 그게 풍선 효과로 다 막아놓기만 하면 한쪽으로 부풀어 올라버리거든요. 이 밤 시간에 엄마들은 강제로 자야 되는 시간에 얘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수면 리듬이 어머니들이 그거 알아채는데 심하면 2, 3년이 넘게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수면 이거 뭐고 다 흐트러져 버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제 애는 그거에 중독된 상태에서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 뒤집어 까고 이제 본인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순한 강아지도 왜 밥 먹을 때 뺏으려고 그러면 아주 우르렁거리고 짖고 난리 피잖아요. 우리가 강아지 키우면서 가장 많이 물릴 때가 밥 먹을 때 옆에서 건드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새끼도 밥 먹을 때 건들지 않는다고. 걔네들이 그런 자기가 쾌락을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뺏기면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강아지가 되는 거죠.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 슈퍼땡스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꿈을 꾸잖아요. 왜 잠잘 때 왜 꿈을 꾸잖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꿈을 꾸는데 람보르기니 타는 꿈을 어렸을 때 꿨대요. 근데 람보르기니 내부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 문을 열었는데 아빠 차 내부가 나오더래.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는 거로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할래도 어떤 경험이나 느껴본 점, 후회하는 점이 기억에 남아야 돼요. 어머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초등부 때, 중등부 때 아이의 습관이나 이런 걸 잡아두셔야 되고 사춘기라는 그 호르몬 폭풍 시기가 오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밥 처먹고 있는 강아지 마냥 이때는 지렁이 발광이 나잖아요. 이것도 교육을 어렸을 때 좀 강하게 시켜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하게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주셔야 되고 걔한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백날 설명해봤자 소용없고요.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본인이 뭔가 크게 오해하는 게 부모한테는 의무를 얘기하는데 본인은 자기 권리만 주장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부모가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된대. 아유.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러면 부모가 낳아서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은 뭐 범법행위자야? 그러네. 그럼 이 새끼들 우리 엄마 아빠 욕한 거네. 엄마 아빠를 건드는 건 아니지. 개새말이 18cm야. 왜 선을 넘고 지렁이야. 야, 부모가 낳았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무라고 해도 그걸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네 새끼처럼. 너는 학생이면 학생 신분이 공부잖아요. 안 바뀌잖아. 지금 안 하잖아. 끝까지. 어렸을 때 습관을 잡아놓으셔야 돼요. 말대꾸하는 습관도 잡아주셔야 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건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의식주를 부모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새끼가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고 따지는 게 많고 해줘야 되는 게 많으면 아니 무슨 옛날에 어떤 초등학생한테 길거리 무슨 인터뷰 같은 거였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뭐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는 벼슬이다. 이러고 앉아있어. 벼슬이야. 무슨 자녀가 벼슬이야?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얘들아 너네들도 커서 어른이 될 거고 어른이 됐는데 못 나가면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역겨워. 다른 사람도 다 역겨워해. 너네 부모만 어떻게 한번 바꿔보려고 용을 쓰는 거지. 엄마 아빠들이 가장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해줬던 거 맞춰줬던 거 그때는 문제가 아닌 줄 알았거든. 어려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어머님들. 그리고 너네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건데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바뀔 수가 없어. 그 오바를 떨어도 바뀔 수가 없어. 네가 마음 바꿔먹었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왜? 사람 잘 안 바뀌어. 게으르게 있었던 사람 똑같이 게으르게 있고 나태한 새끼는 계속 나태하게 있어.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 하겠지. 또 엄마 아빠 건들겠지. 아 이것도 다 유전이라고. 아이고 참 추저분스럽다. 자 나중에 그렇게 해서 네가 크잖아?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주변에서? 저 아저씨 저 아줌마 왜 저렇게 살아?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